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가문숙입니다. 자, 국고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6시 방송이 생기면서 저희가 2부가 됐습니다. 7시 방송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6시부터 조금 더 이르게 국고처와 함께 또 다음 주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국고처 2부죠.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전화는 070-4941-0225번이고요. 문자는 샵 8181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빠짐없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 많은 전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다 못다한 내용들은 지금 공개 특강이 열려 있습니다. 공개 특강에서 더 부족한 얘기들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를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70-4941-0225번이고요. 문자 샵 8181입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또 이 모닝 리포트 인사이드를 아침에 저희가 이제 배달을 해드리는데요. 안타까운 건 지금 3490-4504 ARS로 신청을 하시면 가능하신데 신청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한 8시 40분경에 요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를 한 5장에 걸쳐서 올려드립니다. 전일 미증시, 국내 증시,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대응 전략들, 그리고 이슈가 되는 종목들,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전일 또 저희 VIP원님들 종가 종목도 같이 오픈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미주라고 오늘의 미인주를 오늘 시장이 가장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또 시장에 따라서 중장기 종목들과 또 단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세 종목을 오미주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오늘은 쉬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흐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시장을 미리 아침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넥스트 거래소가 생기면서 이 프리마켓에서 8시부터 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와 함께 같이 연동해서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한 주 한번 시장을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어떠셨을까요?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 한 주 5월 달 들어서 4월 달부터 하락한 이후에 시장은 하루 이틀 정도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4월 한 중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업종 차트의 캔들을 한번 보시면요. 정말 작은 캔들들의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작은 저런 캔들의 모양으로 갭상승을 해서 음봉이 나오던 거나 아니면 갭상승 양봉이 그런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강후약의 장이 많이 생겼는데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는 그런 이유들이 어찌 보면 넥스트 거래소의 흐름으로 인해서 돈은 없고 자금은 없는데 시간은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는 2600선이 후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죠. 자, 이런 가운데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얘기가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법 제정 후에 60일 이내에 착공을 해서 2028년 말까지 가동을 하게 될 경우에 세제 혜택을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또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K 그린 에너지들이 휘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또 풍력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CS 윈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었는데 결국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솔루션도 11% 이상 낙폭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외에 CS 윈드, CS 에너지라든지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약세를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지금 이런 어떤 흐름들은 어찌 보면 트럼프의 관세발이라든지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더더욱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저는 이 넥스트 거래소의 흐름들이 시장을 굉장히 좀 아직은 적응되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힘들지 않나 싶어요. 자금이 지금 분산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어떤 종목들은 아침에
8시 땡 하면서 물량 얼마 안 되는 물량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넥스트 거래소에 활발한 종목 몇 종목, 그러니까 하루에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외의 종목으로는 정말 뭐 10,000주, 20,000주, 5,000주 이 정도의 물량으로 상한가를 만들든가 아니면 하한가를 만들어서 차트를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3월 31일 이후에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요. 아직은 또 적응하기는 뭐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고요. 차트의 어떤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그 부분들은 제외를 시켜놓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에 눈칫밥 먹고 있는 K 증시.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요. 전일 이제 만약에 미 야간 선물이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3시 반, 4시, 6시에 어때요? 시간외 거래가 끝이 나니까 시간외 거래 동안에 영향을 받고 끝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의 야간 선물 흐름을 보고 시장의 흐름들은 8시까지 거래가 되다 보니 오히려 한 7시 정도까지는 종목이 3시 반 이후, 종가 이후에 하락하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미 야간 선물이 오르게 되면 7시 반 정도부터 조금 반등을 시켜놓죠.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이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음날 아침 8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때그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갭상승을 시키고 그리고 1시간 동안 그냥 움직이다가 9시 땡 하면서 바짝 끌어올려 놓습니다. 그러다가 10분, 20분부터는 9시 10분, 20분부터는 거의 변동성이 없어요. 거의 정말 여러분들 시가총액 상향 종목들을 한번 분봉을 보세요. 아침 한 9시 10분, 20분까지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오후 3시 반까지는 정말 단 0.5%, 1%도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이 어렵고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에는 지수는 지금 2,600까지, 2,640, 50까지도 갔었는데 물론 지금은 2,600선이 이탈했지만 왜 도대체 시장은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수익이 나기가 어렵지? 그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인 저희들도 주변의 동료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정말 시장이 지금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지수가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는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하고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왔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어찌 보면 호재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문자로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리고는 인적 분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차트 한번 보시면 어때요? 그날 아침에 거래 정지 딱 되자마자 차트가 열리면서 바로 그냥 저렇게 지금 차트 나오고 있죠. 갭상승의 음봉. 그리고 나서는 이틀 연속 급락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세 나오고 이 인적 분할 자체를 호재들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악재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악재가 나오게 되면 바로 국내 증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호재가 나와도 거기에 빠르게 우리가 옛날처럼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조기 대선도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남짓 그리고 여기에 조기 대선 관련주에 따르는 정책주들이 움직임이 과거와는 다르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발목을 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짚어볼 얘기는요. 지금 제가 부정적인 얘기들, 안 좋은 얘기들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 눈에 띄는 건 소외받았던 건설주들 그리고 여기에 환율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1,480, 70까지 갔던 환율이 달러의 약세 흐름과 함께 1,300 초반에서 1,370, 8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00원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출주 반도체나 자동차, 방산 업종들의 흐름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반면에 또 여행, 항공, 카지노, 파라다이스 GK에 여기에다 호텔신라라든지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종목들 그리고 건설주들의 흐름들.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이 실적이 올해 내년 흑자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의 흐름들이 눈에 띄게 강세를 보였는데 아마도 이런 건설주의 흐름들이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조선이나 방산 그리고 반도체 여기에 제약 바이오 집중하고 있을 때 이렇게 뒤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장세가 기관과 외국인들의 장세입니다.
돈을 자금을 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업종 순환매를 보이면서 올리는 종목들. 그래서 건설주들의 흐름이 또 강세였고요. 저희도 지금 6월 달부터는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나면 매매의 어떤 패턴을 바꿔야 되는 그런 어떤 타이밍, 변곡점이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반등이 나왔던 섹터들이 환율의 수혜주인 유틸리티 업종들,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 한국전력을 아직 매수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또 바로 매수해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소외됐던 국내 증시의 건설주의 흐름들이라든지 유틸리티, 환율, 유가 그리고 미국의 관세와 또 무관한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미국 시장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일 미증시가 잘 버티고 있나 싶었는데 약세를 보였습니다. 3대 주요 증시가 모두 다 하락했죠. 이 원인은 다시 또 불붙은 트럼프의 관세 내용입니다. 예, 뚜렷한 이슈도 없이 사실은 시장은 방향성 모색을 하고 있었던 그런 그림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어때요? 그동안 정말 죽겠다고 난리를 시키고 있다가 다시 관세 유예를 했죠.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반등이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뭐라고 지난 전일 얘기를 했냐면 진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가볍게 말바꾸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개장 전부터 관세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애플이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급락을 했죠. 여기에 또 하나는 삼성도 마찬가지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삼성 또한 여기서 생산하지 않는다라면 반도체들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과 함께 유럽 관세 50%, 트럼프의 위협 이렇게 동반 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율은 또 1370대에 안착하는 그런 그림이었었죠. 전전일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의 CPI나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도 재료에 반응을 못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이런 글로벌 증시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 재정 적자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가운데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렇게 안 좋으면 어느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지금은 자금이 코인 쪽으로 가상화폐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찍는 가운데 또 알트코인마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한동안 또 살짝 주춤했던 금값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5월 28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6월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되고 6월 달에 FOMC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사실은 6월 달쯤 금리 인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또다시 언급하기로는 하반기에 금리를 첫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약간 사그라든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6월 FOMC에 우리 시장은 또다시 집중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조기 대선 이후에 6월 달부터는 또다시 하반기에 실적주 위주로의 상승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여러분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시황 정리와 다음 주에 체크해야 될 내용들은 지금 공개방송이 열려 있습니다. 국고처 2부 방송 이후에 공개방송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5월 24일 8시 그리고 6월 대선 이후에 하반기의 증시 전략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따 2시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 강연회에서 6월 달 실적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서 돈이 될 만한 여러분들 계좌에 힘든 시장이면 럭키비키 종목들을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또 선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3490-4504로 전화를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메이저 수급 관련주들을 오픈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국고초 2부 만에 시그니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봐드렸던 종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과연 대응을 잘 하셨는지 여부와 그리고 또 다음 주의 전략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는데요. 지난주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실리콘2라는 종목이었었죠. 45,500원에 20% 비중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실리콘2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금요일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다시 우상향으로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화요일 날 제가 공개 특강에서 이 종목은 조금 길게 보셔도 좋을 만한 실적주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지금 K뷰티 그리고 또 다시 이 선크림의 시기 계절적으로 성수기 도래하면서 미국은 선크림이 또한 이 화장품이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는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저 또한 화요일 날 공개 특강에서 추천을 드렸던 중장기 종목인데요. 지금 그대로 그냥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지금 화요일, 수요일 해서 42,000원까지 수익을 내주는 그런 구간이었었지만 주가의 흐름은 추가적인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래로 36,000원을 지지해 준다라면 그대로 홀딩을 하시면서 45,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위로 또 48,000원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21선과 61선의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대로 갖고 가시는 전략 드리고 오히려 실리콘2는 4만 원 이하 저도 그날 공개 특강에서 39,500원 정도 가격 전후를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대면 신규로도 접근 가능한 그런 가격대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삼성증권. 생각이 참 많이 나게 했던 종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만약에 이런 지지라인을 지지해주지 못하면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히려 하루 쉬었다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을 비롯해서 증권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제가 보는 어떤 전략이나 시각이 바뀌었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성증권이 매수하셨던 가격이 56,000원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57,400원을 살짝 찍었는데 지금까지도 좋은 모습입니다. 다만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분은 수익 구간에서 살짝 비중만 조금 줄이시고요. 한 20% 비중은 그대로 조금 갖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이제 이 대선 후보자들이 5천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물론 이제 항상 선거 때마다 대선 후보자들은 지수 3천 시대, 5천 시대를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증시 5천 가도 저평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K증시는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증시 부양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심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건 일단 1차적으로 증권주죠. 거기에 또 하나는 왜 갑자기 증권주에 대한 흐름들이 바뀌었냐라면 대응 전략이 지금 환율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환율이 강세였습니다. 달러가 강세 가운데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1,300대 초반까지 내려오고 당분간은 이 약달러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워낙 강세 흐름 가운데에서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환차손 때문이라도 지금 시장에 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라면 분명히 증권주들의 흐름들은 호재가 될 거고요. 고배당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넥스트 거래소가 생기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자금이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넥스트 거래소의 흐름과 함께 앞으로도 자금이 유입된다라면 증권주 거래세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또 배당에 대한 흐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다고 증권주가 다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주도하는 몇 개의 증권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후에 공개 특강에서 한번 짚어볼 건데요. 삼성증권은 비중만 조금 줄이시고 6만 원 이상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LG화학이었습니다. LG화학을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들 40만 원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릴 때 이 종목은 아마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손절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그리고 비중이 많기 때문에 30% 비중이기 때문에 비중 줄이기도 쉽지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그리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매스컴에서 보면 굉장히 민감하게
주가가 하락하면 2차 전지가 뭐 계속 이렇게 안 좋다, 당분간은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2025년 후반기부터 실적은 흑저전환이 되고요. 얼마 전에 유상증자 발표를 했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잠정 실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호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죠. 물론 유상증자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매스컴들이 2차 전지 관련주나 전기차 관련주들을 그냥 두질 않아요. 호재는 사실 지금 조선업종도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호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전기차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안타까울 정도로 악재들이 나오는 가운데 계속 악재만 쏟아내고 주가가 하락하면 이래서 빠진다, 이래서 하락한다 이러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우리나라 이 뉴스들을 보면 어찌됐건 LG화학은 지금은 그냥 보유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연말까지 그냥 없다 생각하시고 다른 계좌에 좀 두시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럽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솔트룩스였습니다. 자,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 제가 생성형 AI 관련주로서 또 삼성과 오픈 AI라든지 이런 어떤 시장의 확장 흐름을 보면서 또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어도요. 거래량이 굉장히 없고 이렇게 이중 바닥을 만들어주는 구간이어서 지금 자리가 어찌 보면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온 자리입니다. 솔트룩스뿐만 아니라 뭐 이스트소프트라든지 이런 AI 관련주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다 약세였는데요. 솔트룩스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다음 주에는 무조건 이런 자리들이 29,500원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 만약에 종가상으로 29,500원 자리를 이탈하면 매도하신 전략이 맞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에는 35,000원 정도 언저리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카카오라는 종목. 이 종목은 43,000원에 70% 비중이셨어요. 비중이 많고 그다음에 계속 물타기를 하셨었는데 다행히 카카오는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를 봤을 때 저는 네이버가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차트의 흐름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이 나오면서 우상향으로 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당연히 보유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1차 목표 주가는 일단 4만 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4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은 박스권 상단 정도인 매수가 구간 이상 4만 4, 5천 원 정도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어둠의 긴 터널은 이제 좀 끝났다. 오히려 신규로도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자리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방금 조금 전에도 제가 이 방산주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해서 이런 어떤 방산주의 흐름들이 약세인 그런 어떤 모습들은요. 환율에 대한 영향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산주들의 흐름들은 일단 국가와 국가가 계약을 맺을 때에 달러로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수출하는 업체인데 환율이 벌써 이렇게 예전보다 1,480원을 찍다가 1,370원 초반까지 오게 되면 똑같은 전투기를 그러니까 수출을 하더라도 들어오는 자금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 달러 약세에 대한 어떤 피해주가 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LIG 넥스원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은 실적주이고요. 지금 환율이 당분간은 이렇게 1,300대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매도할 종목은 아니다. 저 83,500원이시면 현재는 지금 수익 구간이세요. 만약에 종가상으로 제가 5일선을 이탈하면 부분 비중을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위치에서는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요. 만약에 월요일장에 21선을 종가상으로 이탈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는 수익을 좀 챙기시고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